2단 압축의 채용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갈라 안에 적당한 숫자를 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2단 압축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2단 압축을 채용하는 경우는 1번 압축비가 6 이상인 경우, 압축비는 정발 절대 압력분의 응축 절대 압력입니다. 2번 암모니아 장치는 마이너스 35도씨 이하의 증발 온도를 얻고자 할 때 암모니아 장치는 2단 압축을 행하고요. 3번 프레온 장치는 마이너스 50도씨 이하의 증발 온도를 얻고자 할 때 프레온 냉장치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0도씨 이하가 내려가면 2단 압축을 행합니다. 2단 압축 중에 밑에 보이는 선도는 압축을 2번 하는 거죠. 그래서 2단 압축이 되고요. 팽창은 1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 압축 1단 팽창이 됩니다. 그럼 이 팽창은 뭐냐? 이 팽창은 보조 팽창 밸브입니다. 보조 팽창 밸브가 되겠습니다. B번에 있는 그림은 2단 압축, 저단을 하고 고단 압축을 합니다. 저단 압축과 고단 압축을 행하고 팽창은 1단 팽창, 2단 팽창. 1단 팽창과 2단 팽창을 행하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A는 1단 압축, 2단 압축, 1단 팽창. B는 2단 압축, 2단 팽창의 그림이 됩니다. 왜 그럼 2단 압축을 하느냐 라고 하면 그림 바꿔서 저단 압축기에서 그대로 압축을 행하게 되면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지며 윤활유 탄화해라, 축사중 정대, 마지막에는 냉동효과 감소, 성적계수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영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단 압축 중간에 냉각을 한번 해서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를 낮추고자 하는데 2단 압축의 목적이 있습니다. 2단 압축 채용의 경우 압축비 6 이상, 아모니아는 마이너스 35도씨, 프레온은 마이너스 5도씨 이하의 정발 온도를 얻을 때 2단 압축을 채용합니다. 다음은 2단 압축 1단 팽창 냉동 사이클의 장치 개통도의와 몰래로 선도이다. 장치 각 지점의 번호 1, 2, 1에서 8을 몰래로 선도 갈로에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단 압축기 전단부터 보이네요. AWL 1번 저단 압축기의 흡입측, 저단 압축기의 토출측 2번 저단 압축기로 들어가서 중간 냉각기 인터 쿨러라고 합니다. 중간 냉각기를 거쳐서 고단 압축기 흡입점까지 가면 3번이 되고요. 압축기 토출점까지 가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응축이 끝난 요 지점은 5번 지점이 되고 응축에서 팽창을 해서 넣는 프레시가스, 이거는 액과 프레시가스가 같이 나오죠.
요분이 6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인터쿨러에서 냉각이 한 번 더 되죠. 그래서 냉각되는 부분 5에서 7번이 되겠습니다. 5에서 7번을 쫓아가고 7번에서 정발경 팽창밸브 8번을 통과하는 요 번호가 1단 팽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 압축 1단 팽창의 개통도와 pH 선도를 1번에서 8번까지 번호로 맞춰 보았습니다. 이단 압축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본 pH 선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2단 압축의 장점을 설명하려고 pH 선도를 채택하였습니다. 2단 압축이 아닌 1단 압축을 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한 개의 압축기로 압축하다 보니 단열 압축이 되고 이 단열 압축이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압축기로 선정이 되면 1번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합니다. 두 번째, 토출가스 온도 상승에 따른 윤활유가 열화하죠. 세 번째는 윤활유가 탄화합니다. 네 번째는 윤활유가 윤활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압축기가 소손됩니다. 압축기가 소손되면서 축수하중이 증가합니다. 이제 선도했으면 4대 응축 능력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응축이 이만큼 못하고 팽창을 해야 되는 순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로 과냉각도가 감소합니다. 과냉각도가 감소하면서 냉동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게 되죠. 8번째, 냉동 효과가 감소되는 만큼 압축기 일량은 상승하게 됩니다. 압축 일량이 증가합니다. 압축 일량분의 냉동 효과를 우리는 성적계수라고 하죠. 성적계수가 감소하는 효과까지 옵니다. 물론 이 냉동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하가 같다라면 과열 압축이 일어날 이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비체적이 커지고 가외로 비체적 상승하기도 하고 압축기 소손 및 비번 최적 효율이 감소하고 압축기 소손에 따른 기계 효율도 감소하고 압축기에 따른 압축 효율도 감소하고 즉 효율이 감소하는 효과도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단 압축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악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 정답으로 정해서 적어보면 2단 압축을 했을 때 장점 1번 효율이 압축기 효율이 상승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출가스 온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냉동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적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악영에 관한 모든 반대말로 장점을 쓸 수 있으나 한 4가지만 여기서 기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단 압축을 행하면 1단에서 냉각해서 2단을 행하게 되니까 냉동 효과가 커지고 압축기 토출가스 온도도 떨어지고 성적계수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단 압축의 장점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단 압축 장치의 몰리에르 선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선도는 2단 압축 1단 팽창으로 판단이 되고요. B 선도는 2단 압축 2단 팽창으로 판단이 됩니다. 1. A와 B 사이클의 명칭은 1의 A 2단 압축 1단 팽창 B 2단 압축 2단 팽창 2단 압축 2단 팽창 B는 2단 압축 2단 팽창 A는 2단 압축 1단 팽창 2단 압축 1단 팽창 B는 2단 압축 2단 팽창이 됩니다. 1번의 사이클 명칭 정했습니다. 2번 정발 압력을 중간 압력으로 상승시키는 저단 압축기를 무엇이라 하는가? 네. 색깔 바꿔서 이쪽을 물어보네요. 둘 다 2단 압축이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요 선, 요 압축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단 압축기라고 하는데 이 압축기는 저단 압축기라고 하고 3에서 4는 고단 압축기라고 합니다. 이 저단 압축기를 일반적으로 부스터 압축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부스터 압축기가 됩니다. 3번 중간냉각기에서 증발기로 공급되는 과냉각 과정과 저단 압축기 과열 제거 과정을 번호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3번에 과냉각 증발기로 공급되는 요 8번으로 오는 과정이네요. 과냉각 과정으로 보면 증발기
팽창밸브 직전까지 엔탈피가 같죠. 여기가 과냉각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과냉각 구간이 되죠. 정발기로 오는 과냉각 구간을 말하니까 팽창밸브 직전의 과냉각 구간. A 사이클은 2단 압축 1단 팽창 사이클은 과냉각 구간이 5에서 7번 과정이고, B에서는 6에서 7번 과정입니다. 요거는 과냉각 과정을 물어보고 있죠. 과정. 그 다음에 과열 제거 과정. 색깔을 바꿀 걸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으로 과냉각 과정, 동그라미 2번으로 과열 과정, 제거 과정. 이제 과열 제거 과정의 A 부분은 과열을 제거하는 부스터 압축기, 저단 압축기의 과열 제거 과정은 2단 압축은 2단 팽창은 이렇게 되고, 2단 압축, 2단 팽창은 2에서 3, 2단 압축, 2단 팽창도 2에서 3 과열 제거 과정이 되네요. A, 2단 압축, 1단 팽창도 2에서 3번. B, 2단 압축, 2단 팽창도 과열 제거 과정은 2에서 3번. 이렇게 정답이 정해지겠습니다. 여기다 번호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5에서 과냉각 과정 7번, A가 과열 제거 과정 2에서 3번, B 사이클의 과냉각 과정은 6에서 7번, 과열 제거 과정은 마찬가지로 2에서 3번이 과열 제거 과정이 되겠습니다. 2단 압축 장치의 몰레르선도 사이클과 저단 압축기 명칭, 부스터 압축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단 압축 냉동장치에 사용되는 중간 냉각기, 즉 인터쿨러의 역할 세 가지를 시효했습니다. 보이는 개통도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단 압축기, 즉 부스터 압축기에서 인터쿨러로 과열된 고온의 가스가 들어가서 중간 냉각기에서 냉각된 다음에 고단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응축을 한 다음에 응축된 고온고압의 가스가 중간 냉각기에서 냉각해서 팽창밸브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응축기에서 고온고압의 가스를 일부 뽑아서 중간 냉각기용 팽창밸브, 즉 보조 팽창밸브, 익스펜션 밸브로 들어와서 냉각을 행하면 액은 아래에 남고 중간 냉각기를 가열한 부분과 플래시 가스는 압축기로 같이 혼합돼서 고단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간 냉각기의 역할을 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중간 냉각기는 부스터 압축기, 고온 가스를 냉각시킵니다. 저단 압축기에 고온 가스를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단 압축기, 흡입 가스를 냉각하는 효과와 같죠. 그래서
고단 압축기 과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응축기에서 나오는 고온 고압의 액을 냉각을 시켜줍니다. 이 냉각을 우리는 과냉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과냉각을 시키면 다섯 번째는 팽창 밸브 출구 지점의 건조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건조도가 줄면 냉동 효과가 상승합니다. 일곱 번째는 냉동 효과가 상승하기 때문에 성적 개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3번 쪽에서 하나 더 보완을 한다면 여기 여덟 번째 하나 더 쓴다면 고단 압축기 액압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액압축 방지는 보조 압축기의 보조적인 역할이라서 8개 정도를 우리가 각각 나누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인터쿨러는 고단 압축기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응축기에서 고온고압 액을 과냉각할 수 있다. 세 번째, 냉동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성적 개수를 증가할 수 있다. 저는 고단 압축기 과열 방지와 냉동 효과 상승, 성적 개수 증가로 세 가지의 답을 완성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이너스 70도 이하의 초저온을 얻기 위해서 채택하는 이원 냉동 장치이다. 문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70도 이하네요.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1번 사용 냉매를 쓰시오. 고온측 냉매의 종류 2가지와 저온측 냉매 2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아래 그림은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채용했습니다. 빨간색은 고온측이고 냉동기고 우측은 저온측 냉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온측에 넣는 냉매는 R, 1, 2, 2, 2 우리가 평소에 쓰는 냉매에 들여있고요. 저온측에 쓰는 냉매는 R13, R14 그 다음에 메탄, 에탄, 에탄올이 있습니다. 저는 고온측 상용 냉매에 R12, R22를 쓰고요. 저온측 냉매는 R13, R14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저온측 증발기 출구에 설치해서 저온촉 냉동기를 정지했을 때 초저온 냉매의 증발로 압력이 상승하여 저온촉 장치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이 냉매가 초저온 상태니까 팽창이 적습니다. 그러나 냉동기를 정지하면 응축 액화된 냉매들이 팽창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게 되는데, 이 파손을 방지하게 설치하는 것은 증발기 출구 쪽에 설치해서 팽창 탱크를 만들어 놨다가 압력이 상승하면 압력을 도피시키는 장치는 팽창 탱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팽창 탱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풀었고요. 이제 이원 냉동장치 설명을 드리면, 고압 측의 사이클을 보면 압축기, 유분리기, 응축기, 드라이어, 투시경, 솔밸브, 팽창밸브, 증발기 순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온측을 살펴보면 압축기, 유분리기, 응축기 순으로 들어가서 필터 드라이어, 팽창밸브, 전자밸브, 팽창밸브, 증발기로 저온 증발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70도씨 이하. 그리고 액분리기를 통해서 압축기로 넘어갑니다. 증발기 출구 쪽에 팽창 탱크가 하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원 냉동 장치는 각각의 냉동기가 다르다는 거죠. 냉매도 각각 다릅니다. 이때 저온측 증발기와 고온측 응축기를 합쳐놓은 이 열교환기의 이름이 가스케이드 콘덴서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씁니다. 가스케이드 콘덴서라고 하는 게 고온측 증발기와 저온측 응축기를 열교환시키는 장치를 가스케이드 콘덴서라고 한다. 선두로 보면 저온측 냉동장치의 냉매와 해당되는 선도가 있고, 고온측 해당되는 냉매에 대한 선도가, 각각 선도가 겹쳐진 겁니다. 고온측과 저온측 냉매 선도는 각각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각각 선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냉동 효과는 저온측의 증발량만 냉동 효과가 되고, 저온측 압축기 1량, 고온측 압축기의 1량을 별도로 계산해서 이제 성적 계수는 AWH 플러스 AWL 분의 저온측의 냉동 효과 QE가 되는 겁니다. 고온측의 냉동 효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저온측 증발기와 열교환을 했기 때문에 요 열교환기를 우리는 가스케이드 콘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원 냉동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